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걸 보는데요. 소유권 이것은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이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고 있죠? 권능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해요. 사용하고 수익. 그럼 권능이에요. 권능. 이것을요, 처분할 수 있어요. 경미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특히 법률적인 용어를 설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어느 한쪽을 막 강조해서 설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무다 하는 것은 뭐냐? 의무는요, 어떤 상대방이 어떤 공치력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용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는요, 이렇게요. 권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보이죠? 이거밖에 없나 봐요. 네? 권능은요,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권능은 뭐죠?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원인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 권능에서 뭐가 나오냐? 유치권이 나오고요. 용익 권능에서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나오고요. 처분 권능에서 질권하고요. 저당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뭐라 한다?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뭐라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유치권은 우리가 이제 그 세탁소죠. 물건을요, 세탁물을 맡겼는데 돈을 안 주면 돈 줄 때까지 세탁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만. 그러니까 여기요,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제한 물권, 소유권이 그건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완전 물권 이것을 갑이고요. 갑이 이것을 소유자고 이건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한 물권은 타인. 여기서 타인은 누구냐? 갑이에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거 이렇게 못 쓰겠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물권이다. 뭐 그거나요? 비슷하네요. 역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타물권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봐봐요. 항상 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그다음에 질권은요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이제 보면 불법 점유자 이런 봐봐. 우리는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딱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여기서 불법 점유자라고 있죠.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라고 있으면 이걸 뭐냐? 제3자예요. 자요, 이 건물 있잖아요. 갑이고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집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예요. 미등기요.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죠. 등기가요. 그런데요. 불법 점유자가 이 사람이 여기요 A라는 사람이요 여기 집을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내 거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등기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요 갑한테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럼 샀는데요 갑하고 나하고 내가 등기하고 말고 내가 잔금 주고 물건 넘겨 받았잖아요. 그럼 내 거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3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제3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제3자는 항상 뭘 가지고 따져요? 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나타나면 항상 등기부 기준이에요. 이게 딱 중요해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을이 아무리 매매 대금을 다 주고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요 갑은 A한테요 직접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을은요, 을은 너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요? 갑을 대위해서. 자, 지금부터 대위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대위. 갑을 대위해서 청구해요. 이런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원래는 갑이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갑이 집하났으니까 그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갑이 나가라고 말할 것을 대신 내가 대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요,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항상 보면 제3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됐죠? 미등기 예수님 봐봐요. 등기부 기준으로 하죠. 제3자 불법점자죠. 그럼요, 의리요 직접 방해 배제를 못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에 상린관계를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 용인시에서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살아가시다 보면 용인이 지금 많이 그래도 발전했더라고요, 용인이요. 근데 용인시가 개발을 참 잘못했죠. 용인이 개발을 할 때 가운데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가 시청이 있는데 자꾸 밖에를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밖에를. 그래서 저기 어디죠? 맨 처음에 하는 게 어디죠? 저기 뭐지? 수지를 맨 처음에 개발을 했죠. 수지하고 용인하고 같다는 사람이 용인시 수지구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지가 용인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 소인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수지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광교를 개발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알죠? 만약에 광교산 거기가 사실은 딱 막힌 데 가지고 개발하기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수지를 거기다 딱 개발을 딱 하니까 용인시에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객은 광교산을 딱 막혀가지고 누가 개발할 거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수원이요, 광교로 옮겼죠. 거기 뭐 법원도 다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광교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수지 사람이 다 어디 가서 살아요? 옛날에는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수지 가서 살았거든요. 지금 수지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이제 다 광교로 나가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생활권이 수지하고 광교가 붙어 있잖아요. 광교로 달라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여기 어디 있죠? 죽전도요, 뭐 거의 뭐 분당 사람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죽전은 또 용인이라는 사람 없어. 다 자기는 어디 가냐? 나 분당이라고 얘기해, 분당. 죽전 사람들. 그 분당은 달라붙었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저기, 어디죠? 또 저기 수원 옆에 있는데, 거기도 또 용인이잖아요. 어디요, 거기? 아니, 저기 무슨 도시 있잖아요. 무슨 뭐 있잖아요. 동탄. 동백은 이미 그 잘못 지은 거죠. 동백은요. 동백은 잘못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용인시가 진짜 여기가 지금 용인시고 법원도 여기가 있고 시청도 있고 경찰서 있고 다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너무 늦어진 거죠. 차라리 외곽을 먼저 발달을 시킨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여기서부터 발달시켜가지고 신갈적으로 해가지고 쭉 밀어붙였으면 좀 더 용인시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좀 더 도시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들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 바로 그냥 서울로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말만 용인 무슨 고속도로지 실제 보면 어디로 오죠? 광교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인이 의외로 서울하고 정말 가까운데 교통이 안 좋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용인이 고속도로에서 바로 앞이잖아, 사실 이게요. 고속도로 바로 앞인데 지하로 구멍 뚫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거기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도시 개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도시 개발 하나를 잘못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동탄이나 뭐 이런 데는 다 발달하고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됐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중심지에 살고 있는데 중심지가 잘 개발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도로, 이거 공중에 제공된 도로, 공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서로가 인접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말한다. 이것을 맹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위요지다. 위요지는 둘러싸여 있다. 알겠죠? 나갈 데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요, 토지 공개념이죠. 우리는 재산권 행사는 헌법 제23조에 보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 사회주의적 발상이냐 어쩌냐 그 말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부동산에서 보면 부동산 개론을 배우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토지의 특성이 나오죠.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 늘릴 수가 없다. 늘릴 수가 없다.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토지는 늘릴 수가 없다는 부동산은요. 늘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바닷물을 메꾸는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했죠? 우리나라에서 정주영이가 마지막을 하고 죽었죠. 알겠죠? 그래 지금은 누가요? 토지를 메워가지고 하는 데서 가장 이제 서산 간척지 제일 큰 게요. 그다음에 인천 송도죠. 바다를 메워가지고 도시로 만드는 것은 서산 간척지하고 그 농지요. 그다음에 여기요 송도 인천 송도란 말이죠. 인천 송도는 지도가 바뀌었죠. 지도가 그만큼 많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토지는 어때요?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진 유한한 자원을 우리가 좀 더 이것을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상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자, 서로가 인접했다. 상린. 알겠죠? 인접해 있는. 이 땅들은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맹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 해서 여기까지요. 이 사람이 좀 거래 좀 들어가자 그랬더니 내 땅은 못 밟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땅 적은데 이런 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땅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땅은요. 이 을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길을 좀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의 토지.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의 한 10여 년 전 되나요? 여기 용인시에서 용인시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분이 사람을 시켜서 살인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알죠? 뭐 아실 분 아닐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뒤에 또 뭐 빌라촌이 그 뭐라 가지고 전원주택이 뭐 있었나 봐요. 근데 원래는 이 땅이 이렇게 된 땅이에요. 이렇게 된 땅이죠. 여기서 도로에서는 이 집은 접근이 되는데 이 집은 접근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 집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지 않는데 아마 뭐 이 집이요 경매가 나왔을 거예요. 경매가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싸게 한번 사보려고 했겠죠. 왜? 막힌 땅이니까 누가 안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개업자가 이 집을 경락을 받았죠. 싸게요. 아 누가 가져가겠어요. 여기가 길이 없는데요. 그렇죠? 싸게 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경락 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여기를 막아버린 거죠. 못 들어간다. 남의 땅 원래 못 들어가죠. 사유지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간다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경락받아서 빨리 중개업자는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깡패를 시켜가지고요. 사람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부부가 외출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용인에서 일어난 건데 그 사건이.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주 생긴 거죠. 이게 상명관계라는 것이야. 그 사람이요. 여기서 길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소송 제기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길을 내주게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뭐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길 나눈다 이렇게 하고 팔았는데 경락받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쪽에서 계속 압박을 받았던지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하다 안 되니까 비 오는 날이요. 이 사람을 시켜서 죽여가지고 그래 뭐 한참 난리가 났었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사건이죠. 아주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범인이 잡혀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이런 것은 주의 토지가 누구죠? 갑의 토지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합의로 내가 돈 얼마 줄게 좀 해줘. 그걸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권. 그러니까 합의로 하는 거. 합의가 안 됐을 때 뭘 한다? 상린관계로 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주겠어요? 빨리 되겠어요? 늦게 되겠어요?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길 내주고 돈 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은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예요.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자. 이 사람은요. 통행지 소유자예요.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고 통행권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남의 토지를 통행을 하니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돼 이제. 그냥요 여기서요 바로 읽으면서 봐봐.
거기 1번 보상 의무가 있죠. 보상 의무. 그런데 X라고 되어 있죠.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보상 안 해주면.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럴 때는 채무불이행이 돼.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 여러분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상린관계. 안 봐요? 상린관계. 상린관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돈 안 주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야지 못도로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이요. 을이 갑한테 뭐죠? 보상을 했어. 그럼 봐봐. 을 혼자만 땅을 사용하나요? 그 땅에 또 건물이 있어 봐. 을이 뭐 혼자만 사용하나요? 그 건물을 전세 줄 수도 있고 땅을 또 월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따로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미 누가 했으니까.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이미 보상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화가 됐다. 무슨 말이죠? 변화가 됐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토지가요.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백암에 옛날에 그 온천 생긴다고 막 난리 쳤는데 지금도 온천이 있어요? 백암? 아직도 개발 안 됐어? 야, 저 참. 아마 10년 전에요. 10년 넘었어요. 거기 백암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백암 온천수가 흐른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위에 백암 쭉 올라가면 MBC 그 촬영장 없어졌어요? 아, 지금 있어? 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온천이 흐르다 보니까 온천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온천이 흘러. 길을 여기다 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온천이 흐르면은 이 사람 그러면 이 온천수로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가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놈이 또 안 비낀대.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길을 옆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4번 봐봐. 4번. 을이요. 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쪽으로 옮겨줘. 그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이것은 갑한테 손해가 적게 해야 되는 거지 을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길을 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을은 어디로든지 길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은 길을 어느 쪽으로 해서 땅값이 어때요? 같아 틀려요? 틀려죠. 갑이 만약에요. 정 가운데다가 길을 내봐. 정 가운데다. 그러면 갑 땅이 어떻게 되겠어? 파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누구를 더 보호해야 돼? 갑을 더 보호해야 되니까 갑에게 손해가 많게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통행 봐봐. 통행. 밑에는 뭐 중요하잖아요. 7번, 여러분요. 6번 봐봐. 6번 보면 통행로를 할 때는 개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개설 비용은 누가 내야 돼? 그렇죠. 그 뭐죠? 을이 내야죠. 을이. 개설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되고요. 통행할 때 봐봐. 그 통행 위에. 통행을 언제 통행? 현재 통행할 것을 대비해서.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내가 한 3년 뒤에 트레일러를 살 것 같은데 지금 4m로 해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은 걸어만 다니면 2m만 되면 되잖아요. 3년 뒤에를 미리 대비해서 길을 넓혀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뭐다? 장착 이용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안 돼.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여러분 학원에서요. 이 정도의 길은 한강이에요. 이 정도 하는 데 없어요. 보통 학원은 책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책상을 많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길도 걸어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요. 골목길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집이라고 해봐. 집이다 해봐. 이 정도 통행로면 여자분들이요.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 내가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갈 데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있길이 있어. 있길이 있는데 너무 좁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바로 맨 왼쪽에 이미 통행로가 있더라도 맨 위에 돼 있어요? 이미 통행로가 있더라도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통행권이죠. 권 봐봐. 여기 봐봐. 통행권은 뭐냐면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여러분의 권리는 뭐예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 침해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강의하고 옆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 뜨르륵 공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들어가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겠죠. 왜요?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다가 길을 내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요. 돌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돌담이. 그럼 그 돌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치워야죠. 그러니까요. 통행권, 통행로를 정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통행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그 모든 것은 다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요, 가운데, 정 가운데가요, 봐봐. 저기가 사랑채가 있는데요. 저 갑이란 놈이요, 울 꼴보기 싫다고요. 저기 사랑채가 있는데, 야, 이쪽으로 더 통행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쪽으로 합의했죠. 그러면 그 사랑채는 철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판례가 뭐냐? 아무리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적법한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면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행권은요, 그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요, 이건 뭐 법조문인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쇼가 중요해요. 취득쇼. 취득쇼 이거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했죠? 취득쇼 했죠? 왜냐면 이것은 그때 그 점유 취득쇼하고 할 때 같이 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선의취득 보세요. 선의취득이요. 좀 넘기면 선의취득이라고 나오죠. 선의취득 나오나요? 나와요? 에? 여기 선의취득 6번 나오죠? 이런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꾸 부동산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지금 강의실 안에요,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이 많아요? 이 강의실 안에 부동산은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생긴 것들 다 다른 것이 다 동산이에요. 여기만 해도 벌써요, 아마 이것저것 세면 한 100개 넘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동산 거래 많지 부동산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러면 지금요, 혹시요, 자기 이름으로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면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땅이나 건물이 등기가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부동산 거래를 평생 못 해본 거죠. 대부분 다 남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공유로 많이 하지만, 그냥 일단은 우리나라는요, 일단 남편 거들 하고 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동산 거래는요,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마트 한 번 가면 다 뭐예요? 다 동산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산 거래가 부동산 거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부동산의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이 땅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예요? 갑의 거예요? 을의 거예요? 이 땅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 봐봐. 여기 이거 누구 거예요? 알은 몰라. 모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평생교육원에서 이것을 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의실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알바생이 갖다 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요, 뭐 어디죠? 그 다이소에서 훔쳐온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동산이니까. 알겠죠? 어떻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만, 동산은 공시 기능이 약하단 말이죠. 누구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학원 같은 데 보면은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많으면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요, 책이요, 가끔 가다가 책이 바뀌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책인지 아닌지 겉을 보면 몰라. 어디를 봐야 돼요? 안에 펼쳐보면 글씨체가 다르니까 알 수는 있죠. 그런데 겉만 보면 어때요? 책이 똑같이 생겼죠?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 이렇게. 그럼 공신의 원칙은 뭐예요? 봐봐요. 이 지금 노트북이요, 노트북. 이 노트북이요, 노트북이요, 갑의 거예요. 갑의 것인데 이것을요, 을이 훔쳤어. 을이 절도를 했어요. 절도범이요, 자기 것이냐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한테 매매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 때는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사겠어요? 갑의 거라고 생각하고 을의 거라고 생각하고? 갑의 거라고 생각하고 사요? 여러분요, 그 정도가 되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점치로 다녀야 돼요. 알겠죠? 누구 건지 알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을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죠,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고 자기 거라고 얘기하겠죠? 을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 아,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요? 나 절도범 것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샀다. 모르고로 뭐라 한다? 그렇죠. 그걸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권리자다, 아니다? 권리자가 아니죠. 자기 게 아니죠. 아니어도 이 사람은 소유라고 뭐하고? 믿고
이 사람이 매수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권리자가 아닌 것을 권리자로 믿고 샀다. 그걸 말하 공신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신 원칙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된다? 동사는요 이렇게 돼요.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은 나는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이게 저 사람이 훔쳐온 건지 어쩐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니네 둘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나는 내 돈 주고 샀으니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요 정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원래의 주인이 있으니까 갖다 돌려줘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요 뭐요? 지금요 곧 오늘 밤 내일 아침에요 동이 트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의 취득 이런 건데 봐봐. 우리가 부동산 있죠.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등기가 왔다 갔다 하죠. 등기가. 근데 동산은 뭐 갔다 갔다 하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죠. 자 봐봐. 자 인도 뭐죠? 인도란 말은 뭐냐면 점유의 이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 자 여기 봐봐. 이걸 봐봐. 이거 내가 점유하고 있죠? 이거 쭉 넘어가죠? 쭉 주죠? 점유가 좀 넘어가죠? 이것을 내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뭐 했다고 그래? 인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인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점유를 이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요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뭐만 있으면 된다? 등기만 있으면 되죠. 등기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요 인도를 해야 돼. 인도에는 4가지가 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 별것 아니니까요. 자 봐. 여기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자 현실의 인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봐봐요. 내가 이 친구한테요. 자요. 이렇게 갑이 내가 양도인이요. 주는 사람은 양도인, 받는 사람이 양순이에요. 알겠죠? 자 봐. 양도인 양순한테 받아봐요. 여기 직접 주죠. 이것을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항상 봐봐. 인도란 말의 뜻이 뭐죠? 인도?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죠. 양수인이 이걸 현실의 인도. 봐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줬죠? 준 건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로 뭐냐? 간이. 혹시 여러분 간이 화장실, 간이 뭐 매점 알죠? 간단히 설치되어 있죠. 간단하게. 자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요. 봐. 내가요. 이 친구가 이걸 빌려갔어. 나한테 빌려갔어. 빌려갔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지금 누가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죠. 지금 빌려갔으니까. 갔는데 내가요 그거한테 돌려달라고 그래. 야 그거 돌려줘. 그러니까 왜 그러니? 그래서 나 그거 팔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쪽에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게 이렇게. 그럼 내가 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간인도 키워드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뭐만? 돈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돈만 주면.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줘봐요. 자 이제 봐봐. 이제 내가 양도인이에요. 양순이에요. 자 점유 개정을 봐봐. 말을 봐봐. 점유로 뭐 한다? 개정 바꾼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집이요. 여러분 이런 집 없나요? 갑이요. 을하고요. 갑이 소유자예요. 언제? 2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3월 1일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면 지금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을한테요. 여기요. 이 사람이 갑이요. 임차인이 돼가지고요. 월세 이 집에요. 3월 1일 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월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집 팔고 그 집에서 내가 월세로 사는 거예요. 내 집이에요. 그거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지금 이거 내 거예요. 내 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계속 내가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집이 팔린 것처럼 보여요? 안 팔린 것처럼 보여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는 내가 소유자로 점유했잖아요. 소유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뭐로 살고 있죠? 임차인 월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점유가 소유자로서 점유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부인들은요,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점유계정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계정은요, 점유계정은 뭐다? 누가 가지고 있죠? 누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어? 양도인이, 양수인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이 말이죠. 계속 점유. 알겠죠? 양도인이. 중요한 말이단 말이죠. 반환청권은요, 봐봐요. 반환청권, 봐봐요. 내가요, 여기 봐봐. 여기요. 내가 이것을요, 저분한테 맡겨놨어. 제3자한테 맡겨놨어. 그러고 나서 맡겨놓은 물건을 내가 파는 거예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3자한테 물건을 넘겨받아서 넘겨줘야지 원칙이잖아요. 뭐 그렇게 뭘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내가 제3자한테 넘겨받으려면 반환청권이죠. 반환청권을 내가 주면서 야, 너 저쪽 전화해서 직접 달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맡기라는데 너 좀 찾아갈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걸 우린 반환청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내가 찾아서 줘야 되는데 너 그냥 내가 걔한테 전화해놨으니까 줄 거야. 그럼 너가 가서 직접 가서 받아가. 이렇게. 그걸 반환청권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지금요, 동사는 넘기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 현실인도. 또 하나는 뭐? 간이인도. 또 하나는 뭐? 점유계정. 또 하나는 뭐? 반환청권의 양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빠져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동사에서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자요. 이제 여러분 이거 됐죠? 여기 이제 봐. 지금부터 이제 선의 취득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권리자예요. 갑이 자기 거예요. 근데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노트북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동산은요. 근데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죠.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의 걸 을이 임차인한가 뭐요? 이러면 혹시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빌려 안 빌려?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모든 물건은 다 임대차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빌린 거 어떻게 빌리지? 여러분요, 신림동, 옛날 지금 대학동인데, 신림동 고시촌 있죠? 거기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공시족들 있잖아요. 애들이 돈이 없어요. 왜요? 노트북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강의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떡하냐? 주민등록증 가져가가지고 자기 이름, 왜냐면 걔들은 뭐냐면 일단 먹고 튀면은 그 다음에 고소해버리면 그 사람 더 이상 시험 못 봐요. 알죠? 이번에 경기도 한 애가 있죠. 막 일베 회원 해가지고 뭐 어린애들 데려가서 성추행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던 애가 7급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걔는 발을 자르겠다. 알죠? 그리고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아마 할 건가 봐요. 그래서 걔를 이제 안 한다고. 오늘 아까 보니까요. 오면서 봤더니 이재명이가 자르겠다. 그럼 이재명이는요, 자르겠죠. 알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요. 뭐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까지는요. 알겠죠? 또 뭐가 생길지 모르지만 워낙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요. 하는 거 보면. 이게 딱 문재인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하는 것 같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요. 아무튼 뛰어난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근데요.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는요. 공시송 때는 보면 노트북을 한 달에 한 5천, 6천 얼마 안 돼요. 노트북 빌리는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노트북을 대여하는 건 노트북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것도 이제 하죠. 복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트북만 딸랑 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필요한 자료들도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대여점이 되게 많아요. 알겠죠? 자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닌데 자기 것이 그냥 병한테 파는 거예요. 이 사람 뭐란다? 선의 취득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봐봐. 이 사람은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자, 자 봐봐요. 여기 밤.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유효라고 돼 있죠? 유효니까요. 먼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무권리자지, 이 사람이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선의 취득 못 해요. 알겠죠? 이 사람은 미성년자가 되면 안 돼. 무권대리도 되면 안 돼. 그냥 자기 것만 아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래 있죠. 거래. 거래가 뭔지 아세요? 거래하는 거? 거래? 혹시 상속 거래 아니에요? 상속하는 거. 아니 뭔지 몰라? 사고 팔고 하는 거. 상속이 사고 팔고 해요? 요즘 애들 몇 명, 어떤 애들은요 상속을 사고 팔고 하는 애들이 있죠. 아버지가 돈 안 주면 죽여버리잖아요. 알겠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요. 돈 안 준다고? 상속은 거래가 아니에요. 알겠죠? 뭐가 거래다? 매매, 증여, 경매 같은 것이 이게 거래죠. 이게. 이런 봐봐요. 이거요. 우리가요 옆집 논, 이게 지금 우리 논이 아니고 옆집, 우리 논은 저기고 여기가 옆집 논인데요. 옆집 논은 우리 논인 줄 알고 가서 별을 수확했어. 별을.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공중에서 시험이요. 옆집 논은 우리 논인 줄 알고 별을 수확했어. 별을. 알겠죠? 그걸 사실행위라고 그래.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거래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거래는 사고 팔고 하는 거라니까요. 옆 남의 논에 있는 별을 뱉다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냥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선의 취득 못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럼 봐봐. 우리가 선의 취득은요, 뭐로 취득하냐? 봐봐. 유효한 거래를 하죠. 자, 봐. 우리가 물권 봐봐, 물권. 물권을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먼저 우리가요, 선의 취득하려면 첫 번째 동산이면서 두 번째 거래를 해야 돼. 첫 번째 동산.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돼? 거래. 자, 그럼 봐봐. 점유권도 동산 있고요. 소유권 동산 있고요. 지상권은 땅이야. 그러니까 안 돼. 지역권 땅이 안 돼. 전세권은 부동산.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 그래서 안 돼. 다 빠져. 이것은 동산이 없어서 안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제 이것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은 동산이죠. 동산이 다 들어가. 근데 거래하는가? 점유는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안 돼. 여기 유치권은 법정 담보, 법에 의해서 당연히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소유권 또 질권. 질권이 뭐죠? 전당포. 전당포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죠. 그래서 질권이죠. 질권은 타주점유. 소유권은 뭐다? 자주점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는요 여기 소유권하고요,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해. 여기 봐봐. 그래서 자주점유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자주점유. 왜요? 질권은 무슨 점유니까? 타주점유도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고? 추정되고. 추정.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돼. 그럼 봐봐요. 우리 얘기했죠. 추정된다는 것은 너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추정된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추정이 안 되면 그건 누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야. 내가. 알겠죠? 추정이 안 되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봐봐. 이 선의 무과실은요 물권 행위가 완성시까지, 완성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럼 물권 행위가 뭐죠? 어려운 말이죠. 물권 행위가 뭔가? 물권 행위 완성될 때 물권 행위는 뭐냐면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렇게 인도할 때까지. 이런 봐봐요. 우리 봐봐. 이런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때 우리 어떡하죠? 돈 주고 그냥 바로 물건 받아오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물권적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부동산은 명확해요. 부동산은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잔금 치르죠. 잔금 치를 때 등기를 가져와요. 등기 서류를 가져와요. 등기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등기를 며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뭐다? 그럼 봐봐. 내가 집을 팔았어. 팔았는데 내가요 등기 서류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다 줬어. 등기 서류 줬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이제 이 집 누구 거다? 너 거다. 그래서 너 가서 뭐만 해라? 등기만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등기 서류, 등기 권리증, 이러면 집 권리증 있죠? 권리증을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이거 너 거야? 그걸 물권자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요, 우리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요, 나 지금부터 잔금을 냅니다. 나 카드 꺼낼게요. 그러면 사장님은 나한테 이제 물건을 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냥 카드 결제하고 그냥 아무 않고 인사도 않고 그냥 가버리죠. 주인은 말하고 안녕히 가세요. 대답도 않고 가죠. 그러니까 이 동사는 잘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동사는. 그런데 동사는 어느 경우 되냐? 이런 경우 되죠. 잔금을 먼저 받으면 우리 먼저 잔금이 먼저 입금되면 물건 보내준 사람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요. 잔금이 먼저 들어왔어. 알겠죠? 그럼 나는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넘겨줘야 되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날 택배를 보내면 한 이틀 있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구분이 약간 되긴 되죠. 물건 우리 여러분요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잖아요. 그럼 내가 결제부터 하잖아요. 그럼 결제부터 하면 그 물건 내 거다 이제 이 말이죠. 왜? 나 결제했으니까. 그럼 우리 결제했는데 물건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욕 엄청 하잖아요. 알겠죠? 왜? 내 물건 왜 안 오냐고. 왜요? 그거 내 거다 이거죠. 왜? 내가 뭐 했다? 결제했다. 그러니까 물권자 합의. 알겠죠? 그런데 동사는 결제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물건을 인도받아야 내 손에 딱 들어와야지 내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합의를 하고 인도할 때까지 선이 뭐가 실현돼야 돼. 그러니까요. 쿠팡의 결제 합의는 2월 1일인데 인도는 2월 3일 날 받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선이 뭐가 실현돼야 돼? 2월 3일까지. 다시 언제까지? 2월 3일까지. 2월 3일까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요.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병이요. 양수인 선의 취득자죠. 그래서 소유권은 자주점이고 질권은 타주점이죠. 그냥 자주점이란 말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특히 선의, 무과실.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별 하나 돼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해. 시험에 가장 잘 나와. 물권자 합의와 인도. 노랗게 돼 있죠? 그러면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 여기는요. 선칭은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동산. 그러니까 옆에만 봐봐. 옆에.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안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되니까? 동산이 돼야 돼요. 동산. 부동산은 안 돼. 됐죠? 부동산 안 된다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안 돼. 이러면 준부동산, 준동그라미, 준에다가 의제 부동산 이렇게.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 여러분요, 이거 혹시 부동산학 개론에서 안 배웠어요? 고영문 선생님 배우셨죠? 알죠? 그 고영문 선생님 학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서해대학교. 서해대학교가 폐교된다는 막 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부동산 개론 보면 거기서 준부동산 이렇게 광의의 부동산이 가지고 준부동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식 먼저 학개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준부동산은 뭐냐면 봐봐요. 준이란 말은 원래 부동산, 준부동산 말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은 다 뭐하죠? 등기 등록을 하죠. 등기 등록이요. 그런데 뭐는요? 준부동산은요 등기 등록한다 안 한다. 또 뭐죠? 우리 보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얘들은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뭐를 한다? 부동산처럼 등기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한다?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금지 된다 안 된다? 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금지, 뭐 마약류 안 되잖아요. 금전 안 된다고 돼 있죠. 금전. 왜요? 이런 봐봐. 여기. 자요. 우리가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다음에 뭐죠? 5만원짜리. 이렇게 있죠. 종이값으로는 차이가 있어 없어? 종이값 차이가 있어? 종이 다 똑같아요. 알겠죠? 차이가 0.5cm 차이 안 나요. 종이값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어떤 놈은 1,000원이고 어떤 놈은 5,000원이고 어떤 놈은 만원이고 어떤 놈은 5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죠? 군대 가서 줄을 잘 서야죠. 알겠죠? 어느 줄을 서냐에 따라서 줄 잘못 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오면요 뻘겋게 1,000원짜리 나오고요. 알겠죠? 한참 기다릴 때 나오니까 누리끼끼 해가지고 5만원짜리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종이값으로 보면 똑같은데 한 놈은 1,000원이고 한 놈은 5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이건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면 어때요? 그 가격이 똑같아야 되죠. 무슨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빨간 놈이 더 이뻐 보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누리끼끼한, 알겠죠? 희한하게 생긴 심사임당이 그려져가지고요. 5만 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금전이라는 것은 돈은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취급한다? 가치로 취급하니까 그것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화폐 수집 있죠, 화폐 수집. 예전에요,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화폐 수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네 집 벽장 있죠, 벽장. 벽장을 어떻게 해요? 벽장을 어떻게 뚫어요? 거기다가요, 금고를 집어넣어놨더라고, 그 사람이요. 벽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옆에 방이 있죠, 방. 방에 있는 거기가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뚫어가지고, 여기 자기 안방에서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금고를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카메라 가서 봤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종이를 딱 이렇게 뭔지 무슨 액자가 뭔가 하나 치우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금고가 나와가지고 거기 열어가지고 자기 그 금전 수집한 거 있죠. 그걸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 5만 원짜리 나온 거 있죠.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나온 거 3번인가 4번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번호가. 대통령 1번이에요. 국회의장이 2번이에요. 대법원장이 3번이에요. 그다음에 아마 국무총리가 4번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순서가 쭉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5만 원짜리 나올 때 이명박이가 1번으로 가져갔어요. 명박이 돈 좋아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명박이가 1번이니까 그 1번은요, 아마 명박이네 후손들이요, 한 3대, 4대에서 100년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5만 원짜리가 적어도 한 5천만 원짜리는 될 거예요. 왜요? 1번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 사람이 3번인가 4번짜리가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표 수집한 동전 금전 수집한 거 보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죠. 관심 없는데 그거 보면 그 돈에 보면 1년 번호들이 있어요. 1년 번호. 1년 번호가 있는데 끝번호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것도 있고 끝번호 맨 끝에 번호가 몇십만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에 번호가 0, 1, 2, 3, 4 이런 거 그 앞에 가나다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요. 의미를 보여가지고요. 그걸 만드는 이렇게 수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1,000원짜리가 10장이 나왔거든요. 1,000원짜리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거기서 이제 TV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5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짜리 10장이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한 5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희한한 게 또 5,000원짜리죠. 5,000원짜리. 5,000원짜리 10장인데 그럼 5만 원이잖아요.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뭔가가 좀 다른가 봐. 자기네끼리는. 1,000원짜리는 5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5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면 중고자동차라든가 중고 물건 같은 거 보면 어떤 데는 똑같은 물건인데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고자동차는 국산이 쌀까요? AJ가 쌀까요? 중고자동차는. 외제차가 싸요? 국산차가 싸요? 수입이 있어. 그러니까 수입품이 싸요? 국산차가 싸요? 중고자동차는. 아마 모르긴 해도요, 국산차가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국산차가. 비싸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돼가지고요, 차를 살 때 뭐냐면, 기름값 많이 들면 안 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사고가 다르죠, 사고가. 우리나라는 기능성을 중시하죠, 기능.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자동차가 앞에 안 해요? 신차들 보면 화려하죠. 그건 다 쓰지도 못하죠, 평생. 그런 기능 다 쓰나요? 뭔지도 모르고 차 타고 다니죠.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독일 사람들은 경제성을 따지죠. 그 사람들은 검사하니까 경제성. 그러니까요,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것은 어때요? 가격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기름값이 많이 원이 적어요? 적죠. 미국은요, 일단 살고 봐야 돼.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안정성을 따지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마요, 외제차가 국산보다는요, 더 쌀 거예요, 아마. 내 생각. 왜? 사람들은 무조건 국산 외제차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튼 우리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때, 그러니까 금전도 원래는 가치인데 그것이 화폐 수익과 같으면 물건으로 취급하면은 마치 자동차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1,000원짜리가 10장이가 10,000원인데 원래는요, 이게요 30만 원, 50만 원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 그 금전이라는 것은 뭐로 취급한 것이다? 물건으로 취급된 것이고. 아시겠죠? 물건. 그래서 나머지를 뭐다? 가치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이제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요. 습득 선전 발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습득 발견.